우리 근데 방금은 이제 우리 정규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배워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경사하강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경사하강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종류의 문제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본 메커니즘은 지정한 비용함수라고 하면 아까 로스 펑션 뭐 MSE를 말할 수 있겠죠. 뭐 지정한 MS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짙은 안개 속에 지금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인데 그 지리산에 있는 깊은 지금 짙은 안개 속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발끝에 산의 기울기만 만약에 느낄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그런데 이 숲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뭔가 이 발끝에 있는 그 기울기가 조금씩 뭔가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산을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경사하강법의 원리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산을 내려가는데 그 산을 빨리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발끝에 딱 집중해서 내리막길이다 싶으면 거기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사하강법의 그냥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무작위로 벡터 세터를 초기화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W0랑 W1을 아까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어떤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거야. 샘플링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샘플링해서 초기화한 다음에 그 파라미터 벡터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비용 함수의 현재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 현재 이제 내가 초기화한 그 웨이트에서 가장 최적의 그냥 기울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다가 처음에 이제 파라미터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파라미터에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 미니멈 값으로 이렇게 딱 미분 값을 딱 그었을 때 이 지점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되겠구나. 만약에 기울기가 이쪽 방향이면 일로 가면 제일 최적의 방법으로 이제 그 해당 로스 값을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방식이 이제 그게 그레디언트입니다. 그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그냥 그 현재 그 웨이트에서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 최소값 0이 되도록 최소값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 그림처럼 경사하강법에서는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그게 뭐냐면 스텝, 즉 러닝 레이트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러닝 레이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러닝 레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자, 왼쪽 그림을 보세요.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우리가 MS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쿼드라틱한 2차원의 형태잖아요. 2차원의 형태니까 무조건 이제 그 로컬 미니멈과 그리고 글로벌 미니멈, 그러니까 국소 최소값과 전체에 있는 이제 글로벌한 최소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한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학습률이 작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최적의 이제 최소값에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MSE에서는 이제 조금 학습률을 작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로스 텀이,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만약에 복잡하다, 울긋불긋한 형태다, 만약에 상상을 해가지고 평범한 형태에서 뭔가 그 라텍스 있잖아요. 라텍스에서 볼록볼록한 그런, 거기에서 움푹 파여져 있는 구멍이 많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최소값을 작은 걸로 해버렸는데 나는 제일 작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 맨 밑에, 더 밑에 있는 그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건데 국소 이제 로컬 미니멈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학습률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면 이렇게 탕 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제 했는데 학습률이 너무 크면 수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수렴이 되지 않고 그냥 발산해서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률을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빨리 학습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학습률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그 모델 자체가 수렴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실제 모든 비용 함수는 위와 같이 이제 좀 쿼드라틱하게 표현되지 않고 울긋불긋하게 솟았다가 내려앉았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로컬 미니멈, 지역 최소값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큰 경우에는 수렴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제 학습률이 너무 큰 경우는 수렴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 그림처럼 학습률을 잘 조정해야지 글로벌 미니멈 최적의 값으로 잘 수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제 로컬 미니멈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는 지역 최소값 그냥 지역 최소값이라 해서 나 여기 빠졌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여기를 밖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파라미터 W 값은 얘로 2야 라고 해서 여기가 제일 좋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제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학습률을 작게 하면 이런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값을 해야지 이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선형 회귀인 MSE 그 비용 함수는 이제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볼록 함수이기 때문에 그 로컬 미니멈이 없고 글로벌 미니멈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학습률만 주어진다면 글로벌 미니멈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MSE를 쓰면 그냥 진짜 데이터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시간만 많으면 그냥 글로벌 미니멈에 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이건 정말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를 딱 받자마자 그냥 선형 회귀를 돌릴 수 있게끔만 그냥 형태만 갖춰놓고 바로 돌리지 않잖아요. 그 왜냐면 각각의 데이터마다 스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로 만약에 지금 스케일을 하지 않는 상황, 스케일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특성 스케일에 따른 경사하강법 비교를 한번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위 그림처럼 오른쪽의 경사하강법은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글로벌 미니멈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의 그림처럼 이제 완만한 경사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솔직히 땡큐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솔직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서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만한 경사를 만나게 되면 글로벌 미니멈에 내려갈 수는 있지만 더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 선형 회귀 같은 이제 리그레션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특성 스케일을 꼭 뭐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스케일을 해주는 거에도 사이클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각 특성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곤 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저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배웠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배치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사 하강법에서 각 모델 이제 세타 J 그러니까 WJ에 대한 비용 함수의 좀 파셜 이제 딜리베이티브 이제 편미분 값을 1번처럼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SE 그러니까 그 로스 펑션을 그 W에 대해 가지고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좀 편미분을 하면 W1, W2, W3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하면 1번처럼 이제 포뮬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파셜 딜리베이티브를 이제 각각 계산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각각 전부 다 이제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시험 시간 때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법도 교수님이 거의 후반부 때 알려주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외웠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걸 모르고 진짜 일일이 계산하는 경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위 공식은 이제 매 경사 하강 스텝에서 전체 훈련 세트에 대해서 계산한다. 이게 좀 중요한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맨 에폭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거기서 훈련 시킬 때마다 100개라는 데이터를 전부 다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여기 백치 경사 하강법에서는 전체 훈련 세트 100개를 다 쓴다는 소리예요. 1의 폭에서 100개 쓰고 2의 폭에서 100개 쓰고 3의 폭에서 100개 쓰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배치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말했듯이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큰 훈련 세트에서는 아주 느립니다. 만약에 훈련 세트의 개수가 예로 뭐 1억 개예요. 그럼 1억 개를 다 쓴다 한 번의 폭에다가 그럼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반대로 장점으로는 뭐냐면 다 쓰기 때문에 좀 특성수에 민감하지 않고 정규 방정식보다 좀 그래도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MS를 그 로스 펑션을 그 편미분 해가지고 각각 이제 그 MS에 대한 그 미분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그거를 그레디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지금 A 알파 빼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레디언트 값인데, 이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여기 학습률 알파만큼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다가 빼주고, 그러면 새롭게 이제 웨이트를 최신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스를 한번 보고, 로스가 이 정도가 로스가 최적이구나 해서 그 최적이 된 부분에서 기존 로스에다 그 웨이트에다 빼고,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진짜 맞아? 아니야, 좀 더 가야 돼, 빼고, 이게 맞아? 더 내려가야 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트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경사 하강법을 한번 임플리멘테이션 한번 구현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자, import numpy 그리고 지금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지금은 눈으로 보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블로그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np.random 거기다가 랜드 이제 101.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100 by 1의 이제 x를 추출하게 되죠. 아까도 x 베타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np.ones 101 이렇게 하고 x 이렇게 하면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자, y를 계산해야겠죠. y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원래는 3, 기울기는 3, 이제 그 y 절편은 4인 형태에서 이제 np.random.randn 101 이런 식으로 y를 한번 추출해 봐요. 그래서 이렇게 y를 새롭게 만들어 봤고요. 잠시만요. 제가 실수를 한 거 같네요. y는 x가 아니라 플러스죠. 그리고 x 베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하이퍼 파라미터고,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주는 게 맞습니다. 작게 줘가지고 작게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iterations 그리고 1000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beta.shape. 자, 그럼 m에는 이제 그 x의 이제 데이터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theta m.random. 자, 아까 웨이트 초기화해야 된다는 단계가 이거입니다. 자, for iteration in range iterations. 자, 이렇게 해서 gradient는 곱하기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이렇게 같이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고, 이 그레디언트는 아까 어떻게 한다? 기존에 있는 세이라에서 계속 최신화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러닝 레이트 비율만큼 이제 그레디언트를 곱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레디언트 찍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레디언트를 아까 구했던 방식대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두 개가 나왔죠? 잠깐만요. x 베타가 x 베타 이게 아니죠. 이거죠. 제가 실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그 y에 대한 이제 y 절편은 4, 그리고 x에 대한 이제 기울기는 2.17. 어느 정도 이거랑 뭐 거의 비슷하진 않지만, 비슷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np.random 이것 때문에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 제가 실수했네. 더하기를 해버렸네요. 여기 곱하기네요.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뭐 비슷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터레이션의 경사항법을 실제로 구현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에 써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이제 그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배치 경사 하강법인데, 근데 사실은 전체 달을 쓰면
조금 전체 데이터를 써야 된다는 그런 계산적인 코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피하고 이번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그 배치 경사 하강법이고 두 번째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입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과 배치 경사 하강법의 차이는 뭐냐면 경사 하강법은 그냥 진짜로 아까 발끝에서 내리막길로 쭈르르르 그냥 진짜 그 방향 유지대로 쭈르륵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진짜 약간 좀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대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면 생각보다 더 빨리 도착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뭔가 술을 조금 많이 맥주를 마시고 집에 이제 걸어가면 생각보다 기존에 한 10분 걸렸던 것 같은데 한 5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취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앞서 배치 경사 하강법에서 언급한 대로 매 스텝에서 전체 훈련 세트를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훈련 세트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매 스텝마다 한 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 샘플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 세트에서 뭐 예로 100개 중에서 눈 감고 요만큼만 뭉태기로 갖고 와서 훈련시키고, 다음 에폭 때 요만큼만 갖고 와서 훈련시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반복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당연히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큰 훈련 데이터 역시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샘플링 해가지고 일부 데이터만 그룹핑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를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좋진 않겠죠. 근데 위 그림과 같이 비용 함수의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기까지 요동치며 사실은 평균적으로 감소해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들도 어떻게 보면 평균을 내보면 중간 똑같이 배치 경사 하강법처럼 이런 식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동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동치면서 폐쇄적의 핵에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값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전체를 쓰는 것보다는 최소값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비용 함수가 이제 MSE처럼 컨벡스하지 않고 불균형하다면 배치 경사 하강법보다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MSE는 당연히 밑에가 이제 그냥 블록 함수이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 이꼴 로컬 미니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구불구불한 그런 아니라 로컬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데이터를 이제 뭔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런 뭔가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무작위성으로 인한 이제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률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게 단점으로서 이게 당연히 전체 데이터를 안 쓰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는 게 배치 경사보다는 조금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시작을 학습률을 좀 크게 둬요. 그러니까 뭐 예로 아까는 0.001로 뒀는데 뭐 0.1로 두고 좀 진행하면서 이 학습률을 점점 좀 작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위 해결책을 위한 이제 매 반복 학습률 결정 함수를 러닝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학습 스케줄. 그러니까 이제 학습할 때마다 그 해당 그거를 계속 보면서 러닝 레이트를 고정적인 컨스턴트 값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 어떤 거냐면 에폭이 이렇게 만약에 1000개 에폭을 두겠다 하고 T0와 T1은 이제 학습 스케줄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X 데이터에 대한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습 러닝 스케줄